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입니다. 지금 힘겹게 코스닥은 또 플러스권 반전을 오늘 이뤄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종목별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 빨간불이지만 체감지수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빨간불이라고는 하지만 빨간불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약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좀 반등을 했다가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특히 그동안 좀 많이 시장에서 시세를 냈었던 화장품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소폭 약세인 것 같고요. 역시 내추럴 엔더텍은 오늘도 좀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장 초반에 컴투스를 비롯해서 조금씩 좀 반짝하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반도체 장비 섹터 쪽에 이오테크닉스가 좀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휴메딕스도 소폭 좀 반등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이 있었던 부품 장비 섹터들에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또 종목별로는 좀 약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소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철강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고르게 좀 강세 이어나가는 모습. 은행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 이어지면서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등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지노 섹터들도 강세죠.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SK텔레콤도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 SDS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그룹주 섹터들이 대부분 좀 약한 모습이고요. 화학주 섹터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선주들도 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소폭 좀 무게가 쏠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어제 실적 나왔던 이 현대차, 그리고 이 기아차 오늘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두 종목 다 오릅니다. 현대, 롯템도 한 5%대 강세권의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 한번 점검해 보죠. 네, 자동차 섹터들 실적이 상당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어제도 자동차 섹터들 계속 말씀드려왔고 은행주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려왔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다시 이끌면서 지수 계속 고점권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신차 모멘텀이 더 있게 되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화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아마 조금 실적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은행주 모두 다 실적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라면은 일단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등락이 있더라도 좀 끌고서 좀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낙폭과의 종목들은 충분한 지수에 맞는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많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10% 넘게 상승, 어제도 한 11%가량 올랐는데 60일선 어떻게 좀 뚫고 위쪽으로의 가능성 더 열어두면 될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이오테크닉스는 상당히 시장을 그동안 오랫동안 주도했던 섹터죠. KH 바텍과 이오테크닉스 투톱으로 거의 견인했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강한 조정 나왔습니다. 기관이 강한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한 상태고요. 외국인도 좀 매수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가미가 되면서 후공제 종들 종목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또 플렉서블 종목들도 최근에 좀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살짝 깨는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저점대에서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만큼 매물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 부근에 60일선 저항 돌파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매물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관점을 그렇게 봐주시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차익 실현 해놓고 다시 한번 12만 원대 잘 지지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탈하더라도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지지선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이제 유가가 올 들어 최고 수준까지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을 좀 펼쳤는데요. 지금 GS도 한 4%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조선주들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위포조선이 한 2%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네, GS도 후발주자로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죠. 최근 시장 트렌드가 지주회사입니다. 지배구조 관련한 지주회사 관련주로 최근에 제일모직도 다시 뜨고 뭐 한진도 막 그랬었다시피 전체적으로 그동안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GS가 많이 못 올랐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부분들 건설과 정유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었죠. 리테일까지. 그래서 GS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3일째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시는 분들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일단 GS 같은 경우는 한 52,000원 부근 이 부분대의 저항만 잘 돌파시켜 준다라면 한 54,000원에서 뭐 최대는 한 6만 원까지 길게 보신다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흐름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한 5만 원권에서 49,000원 부근대의 지지력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주들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네. 조선주들 실적이 안 좋아서 또 유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지금 선호하는 종목이 바보들이잖아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었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선주는 다시 한번 이제는 좀 보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선주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조종시마다 20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분할 매수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셔서 접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과 수주가 계속적으로 회복된다라는 측면을 앞으로 계속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저점권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근에 좀 계속 어려워요. 좀 잘 가나 싶다가 지금 닷새 연속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 부진한 실적이 좀 원인이죠. 이 건자재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내추럴 엔더텍이 코스닥의 관련 섹터들의 불을 질렀다라면은 삼성물산은 건설주들한테 불을 지른 상태인데요. 삼성물산 뭐 해외 수주 받았던 그런 로이힐을 관련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로는 약 한 6만 원권 강하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뭐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는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건설 주들도 마찬가지로 해외발 악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다른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다 많이 정리를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삼성물산의 조정을 이용해서 건설주들을 좀 저점에서 좀 접근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모직 좀 보겠습니다. 어제 13% 가까운 아주 급등세가 펼쳐졌고 오늘은 그 자연스러운 그냥 휴유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지주회사 전환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강세죠. 아까 말씀드린 뭐 LG나 GS 같은 지주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뭐 SK, 두산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거래소 쪽에서는 은행 지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다시피 은행주들을 비롯한 지주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일모직도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전고점 부근이 18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어저께 급등에 대한 반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6만 9천원에서 17만 원 사이 이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유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좀 조정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라면은 뭐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도 보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만한 그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네, 지금 한진칼, 지금 이 해운 항공주들의 이 하락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좀 밀리고 있고요. LK홀딩스나 뭐 TA홀딩스도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 반등 그리고 지금 항공주들은 내림세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접목시켜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유가가 계속 반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닥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공주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한 48,500원 정도 수준, 뭐 좀 약간 밑으로 보면 한 48,000원 정도에다가 지지선 설정해놓고 60일선 지지력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유가가 올라도 사실 항공주들은 그동안 유료할증을 좀 시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좀 물동량이 좀 늘어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뭐 선도적으로 유가 하락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유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좀 주춤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간 조정이 좀 거쳐지고 나면은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지희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